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요즘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여성 해방운동, 즉 페미니즘에 관한 책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책은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며 2020년 7월 6일 웅진지식하우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391페이지에 달하는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 관계로 방송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페미니즘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끔 여성 해방운동이라고 한국에서도 같이 쓰이고 있지만 화면에서 보듯이 여성 해방운동은 특히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참정권에 특화된 개념이라면 페미니즘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권리와 참여를 의미하는 광의 개념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에서 여성이 영국에서 최초로 선거권이 허용되었을 때가 1904년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화면을 보시며 욕하거나 침 뱉으실 여성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여성은 노예와 가축과 함께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도 아버지의 결정,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진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평생 같이 살 남편 얼굴을 아버지가 결혼하라는 날, 즉 결혼식 올리는 날이죠. 그날 처음으로 신랑의 얼굴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던 여성들의 인권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지금 만들어진 모든 문명과 제도는 여전히 남성들이 기준으로 재단한 것이며 참고 자료는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이용하여 여성들을 위하여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여러 주제 중에서 능력주의 신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브 주제는 남성의 편향된 데이터, 즉 남성 디폴트입니다. 여기서 디폴트란 단어가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찾아보니까 경영, 기준, 그러니까 남성들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의 제도나 사회가 설계되고 그려졌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여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의 부재와 그것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책 전반부의 소제목 중에서 4장 능력주의 신화, 고용과 승진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한두 명 고용된 적은 있으나 그때를 제외하면 여성의 비율은 거의 0이었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금단의 직업이었던 뉴욕 필하모닉의 새로운 채용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능력주의와 성과급제라는 개념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디션 현장의 결과처럼 지원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능력별로 채용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방법입니다. 성과급제는 채용 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책에서는 평가주의라는 말과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능력주의와 성과급제가 아직도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주의의 경우 제도화된 백인 남성 편향을 가리기 위한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더 효과적 고용과 승진의 제도라는 것은 알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백인 남성 편향적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일반적인 검색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백인 남성 편향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미국의 문화와 고용 체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책을 읽는 데 있어서는 백인 남성 편향을 그대로 읽는다고 해도 의미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녀 차이에 있어서의 백인 남성 편향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백인 남성 특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맥적인 의미보다는 미국 문화 내에서 상징하는 다른 은유적 표현으로 쓰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보를 공유하는 은우아빠라는 분 채널에 문의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영어 강사이며 유튜브에 관한 정보를 올리시는 유튜버입니다. 다시 의미를 파악하려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쇼트라는 1분 미만의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물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전 세계인들에게 노출합니다. 미국 문화이다 보니 제목과 내용도 영어로 하였고요. 조회수도 그렇고 답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분한테 부탁하여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시다 온 분께 부탁하여 화면의 톡을 받습니다. 예상한 의미와 비슷함을 이제서야 조금 확신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핵심에는 여성에 대한 암묵적 차별과 존재가 있다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 천재들이 몰려들고 자율주행차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실리콘밸리의 이야기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종교가 능력주의라면 그들이 믿는 신은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한 백인 남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자는 여학생과 여학자의 예를 들면서 고용과 승진에 차별당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학생과 여학자의 경우 연구비, 교수와의 면담, 멘토링 제안, 취업과 승진에 있어서도 남자들보다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능력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데이터에도 사회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운동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모델을 결과에 반영하는 경우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신체적으로 남자와 다른 능력과 체력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특별 대우는 아니라도 선택 불가능한 태생적 성적 신체 능력까지 무시하는 사회의 제도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배는 내가 피우고 네가 부담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 주게 돼. 야, 원래 태양은 담배 안 피우면 더 많이 걸린 거야. 다 네가 새끼들 때문에. 옆에서 단정 구별하고 담배 구별하니까 그래서 걸린 거야. 아, 진짜 살리죠. 좀 살리냐? 야, 살리냐고. 가자고 그. 니는 지금 나 때문에 쪽팔려야 될 게 아니라 이딴 데 담배 피우고 쪽팔려야 돼. 어? 아, 뭐 담배 하나 피우고 갖고 지랄이야. 왜 남갔어? 가끔 태생적 신체 한계와는 상관없이 이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고용 승진에 대한 근거 제시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진, 임금 인상 때 그에 맞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남성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백인 남성이라서 이런 헛소리는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전 세계는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제도와 법으로 남녀를 함께 보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우리들, 특히 남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공정하다고 믿는 많은 부분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몰랐던 것이 저는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자가 페미니즘 전문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너무 사소하고 생활에서 크게 불편함 없이 특히나 연인이나 부부 등 특별한 관계의 남녀의 차이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화했다는 느낌도 들지만 결국 그런 차별들이 고착화되고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기에 저자의 사소하며 끈질긴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어찌 보면 남녀 모두에게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본다면 물론 큰 것은 아니지만 남성 위주로 더 많이 되어 있고 여성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차별과 혐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제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죠. 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미 그렇게 돼 있는 남성 편향적인 데이터나 사회 제도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에 대한 배려나 제도적 보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